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 살펴볼 내용은 13.3절의 Arclength in Space입니다. 자, 우선은 공간에 이제 곡선을 따라서 있는 이제 Arclength가 뭔지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정의로서 어떤 스무스한 커브가 있습니다. 스몰 r of t가 스무스한 공간의 이제 포지션 벡터라고 보시면 되겠죠. 이거에 대한 랭스, 이 곡선에 대한 길이는 곡선에 대한 길이는 평면에서는 두 개가 있을 때에는 x 컴포넌트하고 y 컴포넌트에 이제 미분을 해서 제곱을 해서 루트를 씌운 형태가 되겠죠. 그럼 공간에서는 그걸 확장을 하면 x하고 y하고 g를 t에 관해서 미분을 하고 페로메트릭 이퀘이션이니까 미분을 해서 이제 그 곡선의 라인의 길이는 이제 각각 제곱을 해서 루트를 씌운 게 길이고 그것들을 적분을 하면 되겠죠. t를 따라서. 그렇게 해서 이제 적분을 한 형태가 이 곡선의 길이가 된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제 조건은 뭐냐면 이제 이 스무스한 커브의 길이는 근데 이 커브는 어떻게 되냐면 is traced exactly once as t increases from A to B. 즉 A에서 B로 갈 때 이 t가 이제 커질 때 A가 이제 증가할 때 어떻게 되냐면 이 정확하게 한 번만 이제 그려진다라는 얘기입니다. 즉 되돌아와서 다시 그려지는 형태는 아니다라는 거죠. 되돌아와서 다시 그려지면 그 부분만큼 이제 중복이 일어나겠죠. 그래서 그런 경우를 배제하기 위해서 정확하게 이 커브가 곡선이 한 번만 이렇게 갔을 때 이제 그려질 때 이 곡선의 길이는 이제 각각의 컴포넌트를 미분한 것에 제곱에 썸을 해서 루트를 씌운 것을 이제 definite integral from A to B를 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때 이제 이 곡선의 길이는 가만히 보면 이 안의 값은 뭐냐면 결국은 미분한 것들의 컴포넌트는 결국은 velocity, 속도가 되겠죠. 그 속도의 크기가 지금 이제 인테그런드가 될 겁니다. 이제 피적분 함수가 될 건데 그러면 이 안의 부분은 이제 속도의 크기니까 즉 스피드니까 스피드를 적분하면 이제 우리가 거리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이제 아크랭스 포뮬러라고 얘기를 하고요. 자, 그 다음에 또 살펴보면 어떤 글라인더가 이제 다음 예제를 살펴보죠. 어떤 글라인더가 사우링이 이제 날아간다는 거죠. 그래 위쪽 방향으로 이제 날아간다는 겁니다. soaring 날아가는데 어떠냐면 이제 헬릭스를 따라서 이제 올라간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헬릭스는 우리가 어떠냐면 이러한 커브가 이제 헬릭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즉 코사인 t, 사인 t니까 결국은 공간에서 이제 원이 되겠죠. 이렇게 있으면 결국은 여기서 시작을 해서 원의 형태로 가는데 t가 올라가니까 점점 올라가면서 이렇게 올라가는 형태의 커브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평면에서는 원인데 누르면 원인데 쭉 올렸다. 이제 용수철처럼 올렸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한 커브를 따라서 이제 이 글라인더가 소어링을 한다라고 그러니까 날아오른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죠. 그때 무슨 얘기를 하냐면 How long the glide pass from 0 to 2파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즉 0에서 2파이까지 이 글라인더가 움직이는 이 패스의 이제 길이가 얼마가 되냐, 얼마나 기냐 이 얘기를 하는 건데 결국은 앞에 말대로 이제 아크랭스 포뮬러를 이용해서 결국 빌로시티를 구해서 그거의 크기, 즉 스피드를 구해서 그것들을 이제 0에서 2파이까지 적분을 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솔루션은 쉽게 구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L은 인테그럴 0에서 2파이까지 즉 미분을 하면 루트를 씌우고 이걸 미분하면 마이너스 사인 t의 제곱이 되겠죠. 그 다음에 사인을 미분하면 코사인 제곱 t가 될 거고요. 제곱을 하니까 이렇게 되겠네요. 마이너스 사인 t를 전체 제곱하니까 이렇게 들어와야 되나요? 그 다음에 제곱이 될 거고 여기도 그러면 이렇게 쓰죠. 그 다음에 t를 미분하면 1이 되겠죠. 자, 궁극적으로는 어떻게 되나요? 그러면 결국은 인테그럴 0에서 2파이까지 이 부분은 1이 되니까 루트 2가 되겠네요.
그럼 궁극적으로 2 루트 2파이가 될 겁니다. 자, 그래서 결국은 이 글라이더의 이 길이는 2 루트 2파이가 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어떤 예제를 보냐면 우리가 베이스 포인트 t 서브 제로의 위치에서 처음 시작한다고 해서 베이스 포인트 기초된다는 점에서 이제 p of t 서브 제로라고 이 베이스 포인트가 하나를 선택을 우리가 한 형태입니다. 그리고 스무스 커브가 있고, 그때 이제 뭐에 대해서 이 스무스 커브는 이제 t에 의해서 패러메트라이즈 된 형태라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각각의 이제 t에 관한 컴포넌트들이 t에 관한 펑션이라고 펑션인데 이제 스무스한 형태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거고, 그 중에서 t 서브 제로 어떤 포인트가 있다라는 겁니다. 즉 예를 들면 공간에서 뭐 이런 커브를 지나갈 때 여기 이니셜 포인트가 베이스먼트 포인트가 있어서 여기 t 제로의 위치가 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각각의 t 위치의 이 커브의 위치가 pt,t가 되고 여기의 위치는 pt 서브 제로가 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부터 이제 이게 기준점이 되는 베이스 포인트라고 보시면 이 각각의 t가 있으면서 이렇게 흘러가겠죠. 이 곡선을 따라서 이렇게 흘러가겠죠. 곡선을 따라서 움직이겠죠. 그러면 이 각각의 t에 관한 각각의 값은 뭘라냐면 이제 이 포지션 p of t의 포지션, 이 위치를 결정을 할 거고요. 그 커브 위에 위치, 그러니까 위치라고 볼 수도, 위치 포인트라고 볼 수도 있고, 포지션 벡터라고 보면 여기 기호를 이제 이런 형태로 써가지고 벡터 기호를 써서 이제 포지션 벡터로 이해를 할 수도 있을 거고요. 그러면 이 디렉티드 디스턴스는 뭐냐면 이 타우에 대한, 그러면 벡터로 본다고 하면 속도, 벨로시티를 구해서 크기를 구하는 스피드를 베이스먼트 포인트에 t의 점, t의 포지션, t 서브 제로에서 t까지 이 적분한 것들은 뭐가 되냐면 이 부분을 s of t라고 놓고, 이거는 결국은 여기서부터 이 t 위치까지의 이 곡선의 길이가 되겠죠. 그래서 이 커브를 따라서 이 측정되는 이 s of t는 뭐냐면 베이스 포인트로부터 이제 커브를 따라서 t 위치까지 이 곡선의 길이가 된다는 겁니다. 이 s를 뭐라고 부르냐면 우리가 아크 랭스라고 부른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아크 랭스 패러미터라고 부르고, 즉 곡선의 뭐 길이에 관련된 변수인 거죠. 부르고 이 커브에 대한 곡선의 길이에 관련된 이제 변수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s는 이제 t에 관한 펑션으로 주어지겠죠, 보통은. 그러면 베이스먼트 포인트 p of t 서브 제로 위치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t가 움직일 때 t 서브 제로에서 그 움직이는 t까지 이 곡선 위에 그 곡선의 길이를 이제 나타내는 패러미터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이제 요약해서 정리해 보면 어떤 베이스 포인트먼트와 함께 결합된 아크랭스 패러미터는 결국은 베이스 포인트부터 시작을 하는 곡선의 길이니까 t 서브 제로부터 이제 적분을 하겠죠. 그래서 윗끝이 t까지 적분하는 거니까 t 서브 제로 위치에서 t까지 위치의 이 곡선 커브 c, 이 위의 곡선의 이제 길이를 이제 나타내는 값이다. 그래서 t의 값에 따라서 움직이는 이 곡선의 길이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거고, 그 곡선의 길이를 나타내는 것을 s라고 나타내면서 아크랭스 패러미터라고 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 아크랭스 패러미터는 궁극적으로 t에 관한 펑션 타입으로 보통 나타내어질 거고, 속도를 베이스먼트 포인트에서 t까지 적분하는 형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이게 스무스한 커브라는 얘기는 뭐냐면, 스무스하다는 얘기는 한 번 미분해서 이 벡터가 0이 아니고 한 번 미분한 게 연속이라는 얘기죠. 그러면 이제 이 속도를 나타내는 게 x 프라임, y 프라임, g 프라임인데 이 값들이 다 스무스하니까 이제 연속인 거고요. 그 다음에 연속이고, 제곱을 하면 연속이고, 루트 씌워도 연속이니까 결국은 피적분함수 인테그랜드가 연속이 되는 형태죠.
그럼 인테그란드가 연속이 되면 펀더멘털 세럼 오브 캘큘러스 미적분학의 기본 정리를 이용해서 그러면 이 아크 랭스 패러미터라고 불리는 이 패러미터는 t에 관해서 미분 가능할 거고요. 이 t에 관해서 미분을 하면 뭐가 되냐면 인테그란드 함수, 즉 속도가 되겠죠. 즉 이 커브, 이 곡선 C를 나타내는 이 커브에 대한 속력이 되겠습니다. 즉 속도를 구해서 velocity를 구해서 그것에 대한 magnitude 또는 length 크기가 이제 속력이니까 스피드니까 아크 랭스 패러미터를 t에 관해서 미분하면 이제 스피드가 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보통은 스무스한 가정에서 쭉 이론이 따라온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또 하나 관찰해야 될 게 이제 유닛 탄젠트 벡터입니다. 그러면 이제 기본적으로 이 곡선을 따라서 이 움직이는 커브가 어떤 형태가 되는지 뭐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조금 분석하고 파악해 볼 건데요. 우선은 우리가 어떤 걸 관찰하냐면 velocity, 이 속도를 우선 관찰을 했습니다. 자, 속도를 관찰했으면 이 속도는 궁극적으로 어떤 이런 커브가 있으면 공간에서 이 페로메트릭 커브가 있으면 이 C가 있겠죠. 커브 C가 있으면 그러면 공간에서 있으니까 X of T, Y of T, G of T가 이제 포지션 벡터로 나타나겠죠. 그 포지션 벡터 R이 있으면 R을 미분했다는 얘기는 결국은 어떤 점, 이 T점에서 미분했으면 미분한 거는 접선의 방향이 이제 결국은 뭐가 되냐면 velocity 벡터가 되겠죠. 그래서 속도 벡터는 결국은 tangent to the curve라는 겁니다. 즉, 이 커브가 나타내는 R of T, 이 커브의 접선의 형태, 탄젠트 방향의 라인으로 간다라는 겁니다. 그 방향의 단위 벡터를 우리가 뭐라냐면 유닛 탄젠트 벡터라고 한다라는 겁니다. 그럼 단위 벡터로 만들어 주려면 이 velocity 벡터를 크기만큼 나눠주면 되겠죠. 그래서 velocity 이 벡터를 궁극적으로 속도의 크기만큼 나눠주면 이거의 크기는 결국은 이거의 크기가 되고 그러면 궁극적으로 이렇게 될 거고 1이 되겠죠. 그래서 단위 벡터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커브를 따라서 가는 것에 단위 벡터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탄젠트, 이 커브를 따라가는 것에 대한 접선에 대한 단위 벡터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거고요. 그래서 이 t를 유닛 벡터다. 근데 유닛 벡터, 단위 벡터인데 크기가 1인 벡터인데 어느 방향이냐면 탄젠트 투 더 스무스 커브. 스무스 커브, 이 커브의 접선의 방향으로 가는 유닛 벡터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죠. 그리고 이 t를 뭐라고 부르냐면 이제 탄젠트 벡터인데 크기가 1이라서 유닛 탄젠트 벡터다라고 이제 우리가 부르겠습니다. 자, 결국은 유닛 탄젠트 벡터, 어떤 커브에 대한 유닛 탄젠트 벡터는 접선의 방향의 벡터인데 크기가 1인 거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궁극적으로 뭐 만약에 위치 벡터가 이 공간에서 이런 식으로 있으면 결국은 위치 벡터가 이 점 벡터에서 R of T에서 다음 점 벡터 R of T 플러스 델타 T 것을 빼면 어떤 방향의 벡터냐면 이 방향의 벡터겠죠. 그러면 접선이면은 점점 이게 가까워지면서 요 방향의 벡터니까 즉 커브가 따라가는 그 방향 쪽으로 향하는 이제 접선의 단위 벡터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유닛 탄젠트 벡터를 살펴봤고요. 그래서 궁극적으로 보면 어떤 이런 커브가 있을 때 제가 헬릭스를 그렸는데 이런 커브가 있을 때 이제 베이스 포인트가 있고 그러면 R of T 위치 벡터가 있겠죠. 그러면 여기서부터 이 커브는 쭉 올라가겠죠. 그러면 이 올라가는 방향의 접선의 단위 벡터니까 이쪽 방향의 T, 지금 여기 T 조있는 게 이제 1로 방향으로 올라가니까 이쪽 방향의 벡터가 이제 탄젠트 벡터가 될 거고 거기서 크기가 1인 벡터니까 유닛 탄젠트 벡터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유닛 탄젠트 벡터는 이제 결국은 velocity 벡터에서 velocity의 크기 스피드로 나눠주면 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죠. 그림상에서. 자, 그 다음에 살펴보시면 그러면 우리가 또 어떤 게 있냐면 그러면 이 포지션 벡터 즉 이 커브에 대한 패러메트릭 벡터
parameterized equation 이 R of t가 아크랭스 패러미터로 미분하면 어떻게 되는지 한번 살펴보자라는 겁니다. 그러면 아크랭스로 미분한 거는 결국은 t에 미분하고 dt ds로 이제 결국은 곱하는 형태로 보면 되겠죠. 자, 그래서 체인 룰에서 이용해서 이런 형태로 바뀔 거고요. 그러면 요 앞에 부분은 우리가 스피드가 velocity 벡터가 되겠죠. velocity 벡터가 되고 이 뒤에 부분은 dsdt를 이제 역수를 취한 건데 dsdt는 우리가 앞에서 이제 스무스한 커브에서는 이제 fundamental theorem of calculus에 의해서 이제 아크랭스 패러미터를 t에 관해서 미분하면 스피드가 된다는 걸 알 수 있었죠. 그래서 궁극적으로 이 부분이 뭐가 되냐면 스피드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r 포지션 벡터를 t에 관해서 미분하면 그 velocity가 되죠. 그래서 앞에 거는 velocity가 되는 거죠. 그러면 궁극적으로 velocity를 크기로 나눈 거니까 유닛 탄젠트 벡터가 되겠죠. 그래서 결국은 drds는 뭐가 되냐면 유닛 탄젠트 벡터 in the direction of the velocity vector v가 된다. v 방향의 벡터의 유닛 탄젠트 벡터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유닛 탄젠트 벡터를 구하라고 하면 r을 t에 관해서 미분해서 속력으로 나눠도 되고 r을 이제 아크랭스 패러미터로 미분을 해도 되고 뭐 어느 걸 해도 이제 구할 수가 유닛 탄젠트 벡터가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유닛 탄젠트 벡터를 찾아라고 했는데요. 뭐 기본적으로 우리가 정의대로 찾으면 되겠죠. 우선은 한번 미분을 해야 되니까 v of t, velocity 벡터를 찾아야 되겠죠. 속도 벡터를 찾으면 한번 미분을 했으니까 마이너스 3에다가 sin ti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3에다가 코사인 t의 j가 될 거고 2tk가 될 겁니다. 그러면 이제 스피드는 결국은 v의 크기가 되겠죠. 그러면 크기는 9에다가 sin 제곱 t, 9에다가 코사인 제곱 t 플러스 4t의 제곱이 되겠네요. 즉 다른 말로 하면 9 플러스 4t의 제곱이 되겠네요. 그러면 궁극적으로 끝났죠. 유닛 탄젠트 벡터는 r은 어떻게 되냐면 v의 크기에다가 v로 나누는 걸 거고요. 그러면 궁극적으로 루트 9 플러스 4t의 제곱분의 마이너스 3 sin t i에 루트 9 플러스 4t의 제곱분의 3에다가 코사인 t에 플러스 루트 9 플러스 4t의 제곱분의 2tk가 되겠죠. 여기 j가 빠졌네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유닛 탄젠트 벡터를 찾을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음 페이지를 보면 뭐 한번 미분해서 velocity 벡터를 찾았고요. 그 다음에 스피드 크기를 구했고요. 그 다음에 나눠준 형태가 이제 r에 대한 유닛 탄젠트 벡터다 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